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 날, 제 남편과 제 단짝 친구가 같은 호텔방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거든요. 오늘 사연은 윤서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호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날씨답게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려왔어요.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세진이 도연의 넥타이를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둘은 같은 방에서 나오고 있었죠. 윤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제야 도연과 세진이 윤서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어요. 도연의 양복 위에 묻은 세진의 빨간 립스틱 자국이 복도의 황금빛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빨간색이 윤서의 눈에 피처럼 보였어요. 윤서야? 세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원래 단정하게 입었을 원피스는 주름이 져 있었어요. 여긴 웬일이야? 윤서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도연이 급하게 넥타이를 고쳐 매며 앞으로 나섰어요. 여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늘 드레스 주름이 심해서 잠깐 들렀어. 도연 오빠가 도와준다고 같이 왔지. 세진의 변명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을 찾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떨림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어요. 윤서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카펫 위에 떨어진 세진의 진주 귀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윤서의 머릿속에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과 20년의 우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리는 듯 했어요. 윤서야, 말 좀 해봐. 도연이 다가오려 했지만 윤서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내일 파티 준비는 다 됐니? 윤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너무도 비현실적인 상황에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냉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세진은 서로를 흘끗 바라본 뒤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묘하게 안정적이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서가 안으로 들어가자 도연이 급하게 뒤따라왔습니다. 윤서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윤서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 파티에서 뵙죠, 도연 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직 흘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죠. 하지만 오른손에 꼭 쥐고 있던 세진의 귀걸이가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전 강남에 위치한 유명 갤러리 아트플레이스의 전시장은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급스러운 와인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최신 현대 미술 작품들이 하얀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죠. 윤서는 네이비 컬러의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갤러리를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중심 작품은 신진 작가 김태원의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파편화된 도시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의 단절된 기억과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이죠. 윤서가 중년의 부부에게 설명하며 와인 잔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품에 대한 애정과 전문가적 식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윤서는 여전히 청순한 미모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갤러리 관장으로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안목과 경영 능력으로 아트 플레이스를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대화는 많은 컬렉터들과 작가들에게 신뢰를 주었어요. 우리 윤서는 항상 대단해. 이렇게 좋은 작가들을 발굴해내다니. 뒤에서 다가온 도연이 윤서의 허리를 살짝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윤서의 귀를 간지렸어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몸을 틀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40세의 도연은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에 항상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늘 그렇지.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도연이 대답했어요. 그는 창조종합건설의 부사장으로 재벌가의 2세였습니다. 윤서와의 결혼은 10년이 넘었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며 신혼부부 같다고 했어요. 도연 오빠 윤서야. 축하해. 갤러리 입구에서 화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세진이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세진은 최근 자신의 요리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세진의 테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은 시청률 10%를 넘나드는 히트작이었죠. 세진아, 와줘서 고마워. 오늘 전시회가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윤서가 반갑게 세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온 단짝 친구였어요. 20년이 넘는 우정 동안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우리 윤서의 중요한 날인데. 세진이 미소 지으며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도연에게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 오빠, 오랜만이에요. 회사 일은 좀 어떠세요? 바쁘지. 하지만 윤서의 전시회를 놓칠 순 없었어.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이 세진을 향했을 때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서는 전시회의 성공적인 진행에 집중하느라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윤서야, 너희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 준비는 잘 돼가? 세진이 와인 잔을 들며 물었어요. 윤서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다음 달이면 벌써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구나. 시간 정말 빠르지? 정말 부럽다, 너희 둘.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혼 같은 모습이라니. 세진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미묘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38의 나이에도 여전히 싱글이었습니다. 몇 번의 연애는 있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죠. 우리 윤서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도연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윤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희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세진이 가방에서 정교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윤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포장을 풀자 그 안에는 도연과 윤서의 웨딩 사진이 담긴 작은 크리스탈 액자가 있었어요. 사진 속 윤서와 도연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세진아. 윤서가 감동한 표정으로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10년 전 그들의 웨딩 촬영 날 찍은 것이었어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세진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별 주문 제작한 거야. 이 액자가 너희의 영원한 사랑을 담아내길 바라. 세진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었지만 그 순간 윤서는 그저 오랜 친구의 진심 어린 축복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와 도연은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안 그들의 집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윤서가 직접 선별한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여행 기념품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세진이 선물한 크리스탈 액자를 거실의 눈에 잘 띄는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도연을 만나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윤서가 소파에 앉아있는 도연에게 물었어요. 조금. 하지만 전시회가 정말 성공적이었어. 내가 자랑스러워. 도연이 답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예요? 윤서가 물었죠. 도연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회사 일이야.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따뜻한 허브티를 준비하며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호텔 예약, 초대장, 케이터링 등 준비할 것들이 많았지만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도연도 그녀만큼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서는 새 전시회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해외 작가를 초청하는 대규모 기획전을 준비 중이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갤러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파티 준비를 도연과 세진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었죠. 윤서야, 내가 바쁘니까 내가 도연 오빠랑 호텔 답사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어느 날 오후 세진이 윤서의 사무실에 들러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윤서는 고맙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준비를 어떻게 감당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 세진아. 넌 항상 내 구원자야. 윤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20년 지기 친구잖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세진이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나저나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 거야? 내가 몇 군데 좋은 데를 알아봤는데. 윤서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이 전시 때문에 미치겠어. 그럼 내가 몇 벌 골라서 사진을 보내줄게. 도연 오빠한테도 어울리는 수트 추천해줘야겠다. 세진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넘쳤어요. 그녀는 항상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방송을 통해 그 감각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 외출했었어요? 윤서가 물었어요. 그녀는 하이힐을 벗으며 발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응, 세진이랑 호텔 답사 다녀왔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땠어요?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나요? 윤서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았어. 세진이 몇 군데를 더 보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네. 도연의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점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윤서는 화면에 세진이라는 이름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메시지를 확인한 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누구 연락이었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아, 그냥 회사 일이야. 윤서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10년 동안 한 번도 그녀를 속인 적이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도연과 세진은 자주 만났습니다. 윤서의 드레스를 고르고 파티 음식을 시식하고 장소를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죠. 윤서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그들의 행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묘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외출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그의 옷에서 가끔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죠. 윤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도연 씨가 좀 바빠 보여요. 어느 날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도연이 대답했어요. 그의 눈은 윤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진이도 많이 도와주나 봐요. 고마운 일이죠. 윤서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동작을 멈추었다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세진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내가 바쁘니까. 그 말에 윤서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결혼 생활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파티가 끝나면 도연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호텔에서 보내온 계약서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중에도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호텔을 찾았어요. 마침 도연에게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의 비서는 그가 외부 미팅 중이라고 했죠. 호텔 로비는 우아한 샹들리에 빛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윤서의 발자국 소리를 은은하게 울렸어요. 그녀는 리셉션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문득 세진이 말했던 스위트룸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파티 장소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윤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세진이 예약했다는 스위트룸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가 복도 중간쯤에 왔을 때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연과 세진이 나란히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세진의 화려한 블라우스 단추가 한 개 풀려 있었고 도연의 셔츠는 주름져 있었습니다. 둘 다 윤서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서, 세진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도연은 말없이 넥타이를 서둘러 정돈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드레스에 주름이 생겨서 여기서 펴보려고 들어온 것뿐이야. 파티 때 완벽하게 보이게 하려고. 세진이 변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세진의 귀걸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거야. 세진이 말처럼. 도연이 다가오려 했지만 윤서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서류 서명하러 왔었어요. 윤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내일 봐요. 윤서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연과 세진은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20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밝혀진 기분이었어요. 호텔 밖으로 나온 윤서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 차들, 건물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어요. 베개를 꼭 껴안고 흐느끼던 그녀는 문득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세진이 선물한 크리스탈 액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윤서는 그 액자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변명을 할지, 어떤 거짓말을 더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어요.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속고만 살 수는 없었죠. 새벽 3시 도연이 마침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윤서는 잠든 척했지만 그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항상 사용하는 그 향수였어요. 도연이 깊이 잠든 후 윤서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도연의 휴대폰을 들어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결혼기념일이었던 그 번호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도연의 휴대폰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세진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둘만의 데이트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셀카까지 있었어요. 메시지들을 통해 윤서는 도연과 세진의 관계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어요. 세진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윤서는 갤러리에서 늦게 온대. 도연 7시에 우리 장소에서 보자. 너무 보고 싶어? 세진 나도. 근데 윤서가 의심하진 않을까? 도연 걱정 마. 윤서는 전시회 준비로 바빠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 이런 대화들을 읽으며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 비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도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당신과 세진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도연은 순간 얼굴색이 변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너의 파티를 준비하느라 자주 만나는 것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불안정했습니다. 윤서는 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제 호텔에서 본 건 뭐였어요? 우연히 같은 방에 있었던 거예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세진이 드레스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른 거야. 내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윤서는 도연의 가스라이팅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확실한데도 도연의 말에 자신이 잘못 본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메시지도 우연이에요? 둘이 주고받은 사진들도?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내 휴대폰을 뒤졌어? 답변해요, 도연 씨. 윤서가 고집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야. 의미 없는 거야. 윤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니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세진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에게도 직접 물어볼 거예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야, 진정해. 이건 우리 둘이 해결할 문제야. 세진을 끌어들일 필요 없어. 하지만 윤서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세진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진과 만나 직접 대화하기로 했어요. 인사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는 한적했습니다.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윤서가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세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윤서야,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무슨 일이야? 세진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윤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와 도연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세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놀란 척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뭐가 있겠어? 나는 너희 파티 준비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야. 어제 호텔에서 본 건 뭐였어? 드레스 주름을 펴는 중이었다고? 윤서가 물었습니다. 세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서야, 오해하지 마. 정말 그런 거였어. 도연 오빠가 마침 그곳에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야. 윤서는 세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우정 동안 그녀는 세진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진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아, 난 도연 씨의 휴대폰을 봤어.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들. 윤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서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냥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을 뿐이야. 20년 우정이었는데. 윤서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윤서야, 제발 이해해줘. 세진이 윤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서는 조용히 손을 뺐어요.
나는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너의 남편을. 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윤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진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윤서는 무의식적으로 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의 이름과 함께 메시지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윤서가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세진이 돌아오자 윤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세진은 윤서의 어깨를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남자란 원래 그래. 그냥 모른 척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윤서는 세진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말이죠. 세진은 윤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윤서가 진실을 모른 채 속고 사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윤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가야 해? 세진이 물었습니다. 응, 갤러리에 일이 있어. 윤서가 짧게 대답했어요. 내일 봐. 윤서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윤서는 도연과 세진을 자신의 갤러리로 불렀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어요. 갤러리는 그날의 마지막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벽면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린 하얀 벽은 마치 침묵의 증인처럼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서는 갤러리 중앙의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도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세진이까지 부른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함께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얼마 후 세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와 도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윤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도연과 세진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갤러리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세진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윤서야. 우리가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도연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 세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말의 충격은 윤서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도연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어요.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윤서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윤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도연과 세진의 놀란 목소리였어요. 윤서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동생 윤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신이 들어? 윤호가 윤서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35살의 윤호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성격이지만 필요할 때는 강인함을 보이는 사람이었죠. 윤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이 마르고 건조했어요. 윤호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쓰러졌다고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 윤호가 물었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생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도현 씨가 세진이랑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불륜이야?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언니,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윤호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퇴원했습니다. 윤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윤서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도연의 구두가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윤서에게 어떤 말로도 내 행동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세진과 나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한 일이 아니었지만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최소한 협의 이혼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향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당분간 저는 호텔에 머물 예정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도연 올림. 윤서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이별 통보가 담긴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함께 나눈 꿈과 약속들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다니.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그녀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윤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언니, 내가 있잖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윤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머릿속에서는 도연과 세진이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가 출근하자 갤러리 직원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모두 그녀를 피하는 듯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대표이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윤서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대표이사가 건넨 태블릿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유명 갤러리 관장 재벌가 임원스타 요리 연구가 삼각 스캔들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도연과 세진의 관계, 그리고 윤서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소식이 자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서가 병원에 실려간 사실까지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던 그녀가 이런 식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갤러리의 이미지를 위해
당분간 휴직을 권고합니다. 대표이사의 말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짐을 챙겨 갤러리를 나왔어요. 10년 넘게 열정을 쏟은 일자리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결혼 생활도 직장도 우정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윤서는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초겨울의 찬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카페 창문을 지나칠 때 그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인지 피해의식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녀와 도연, 세진에 관한 글들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사생활을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서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그녀의 후배 변호사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뉴스 보고 바로 왔어요. 33세의 소영은 윤서가 갤러리 법률 자문을 맡겼던 변호사였습니다. 똑똑하고 정의감 넘치는 성격으로 윤서는 그녀를 많이 신뢰했어요. 소영은 손에 식료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소영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녀를 찾아온 소영의 배려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끝까지 싸워봐요. 소영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영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녀는 윤서가 항상 존경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윤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죠. 어떻게요? 모든 게 끝났는데. 윤서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증거를 모읍시다. 도연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해요. 그리고 명예회복도 필요해요. 선배님은 피해자예요. 가해자들이 승리하게 놔둘 수 없어요. 윤서는 소영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피해자였습니다. 왜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도연과 세진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윤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선 도연 씨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불륜 증거를 더 수집할 필요가 있고요. 윤서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영의 도움으로 도연과 세진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뜻밖의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윤서 아버지의 오랜 비서였던 김 실장이었죠. 김 실장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서의 아버지가 생전에 크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윤서의 결혼식 날에도 축하해 주러 왔었죠. 윤서 씨, 이 일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실장이 윤서를 만나러 온 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실장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USB를 꺼냈어요. 윤서 씨, 이것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윤서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사위 도연 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 조사에 두라 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 자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USB를 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비자금과 탈세 자료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보낸 기록, 탈세를 위해 조작된 회계 장부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도연 씨를 의심하고 계셨던 거군요. 윤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셨습니다. 도연 씨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성견지명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이혼 당사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소영의 도움으로 윤서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도연과 세진의 미래 장면을 여러 차례 포착했어요. 둘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세진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도연, 서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등 다양한 증거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소영이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언론에 제보하겠어요. 그들이 내 명예를 훼손했으니 이제는 진실을 알릴 차례예요. 소영은 우려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일단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해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주요 언론에는 도연과 세진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사진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갤러리 관장 윤서, 남편과 절친의 배신 증거 공개라는 제목이 달렸어요. 이번에는 윤서가 피해자로 그려졌습니다. 기사에는 도연과 세진의 관계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증언과 함께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실렸어요. 이 보도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도연과 세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윤서를 불쌍한 피해자로 그리던 기사들이 이제는 진실을 쫓는 당당한 여성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점차 윤서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세진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방송 출연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화장품과 식품 협찬 계약도 해지되었어요. 세진의 테이블 프로그램은 시청자 항의로 방송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연의 회사 주가도 폭락했어요. 재벌가 2세의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연의 아버지 창조그룹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68세의 회장은 엄격한 성품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일인가.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도연을 불러 크게 질책했습니다. 넓은 집무실은 묵직한 원목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도연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와 세진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내가 무슨 사랑을 알아?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내 손녀딸의 어머니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은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 넌 당분간 해외 지사로 가 있어. 세진이란 여자와도 모든 관계를 끊어.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도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마치 반항기 넘치는 10대처럼 아버지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회장은 윤서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비서를 통해 윤서는 회장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 며느리,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요. 우리 아들놈이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사업가답게 감정보다는 실리를 따지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회사에도 큰 타격이 왔소. 주가가 15%나 하락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녀의 미래지.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합의금 100억과 양육권 전체를 주겠소. 대신 도연이의 비자금과 탈세 관련 자료는 폐기해 주길 바라오.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 윤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그 자료에 대해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소영에게 이 제안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100억이면 큰 돈이에요. 하지만 선배님의 명예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세진과 도연의 진정한 책임은요? 소영이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윤서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윤서야,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합의하기로 했지? 도연의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윤서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뭘 더 생각해? 이 정도면 최고의 조건이야. 내가 원하는 돈을 다 줄게. 그러니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자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도연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도연 씨. 당신이 심각하게 상처 준 것들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요. 도연은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직후 세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세진은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야, 제발 빨리 합의해줘. 내가 방송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위기야. 도연 오빠 아버님이 나를 완전히 버렸어. 우리 오랜 친구잖아. 윤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진의 뻔뻔함이 놀라웠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우정을 운운하다니. 생각해 볼게. 윤서는 차분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영이 윤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어요. 선배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아. 윤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내 이익을 위해 행동할 거야. 소영 씨가 도와줄래? 소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날 윤서가 출근하려던 찰나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TV를 켰는데 세진의 인터뷰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세진은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윤서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외도를 했고 저는 상처받은 도연 씨를 위로하다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세진의 거짓 폭로에 윤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세진은 계속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서 씨는 갤러리 일에만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했고 심지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어요. 도연 씨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에 용서하려 했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제가 도연 씨와 가까워진 것은 그 이후였어요. 윤서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들은 윤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해 왔어요.
윤서는 소영에게 긴급히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세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소영도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선배님, 이건 마지막 발악이에요. 그들이 절박해졌다는 증거죠. 우리에겐 결정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윤서와 소영은 도연과 세진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연이 세진에게 윤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과 둘의 관계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대화였어요. 이 녹취록은 세진의 거짓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야 해요. 모든 진실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둘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고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서는 소영의 도움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했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 하루 전날 윤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진이 호텔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윤서가 남편과 세진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선배님, 가지 마세요.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소영이 말렸지만 윤서는 서둘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함정이든 아니든 내가 가봐야 해. 세진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윤서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20년 우정의 흔적이 남아있던 것이죠. 아무리 세진이 자신을 배신했다 해도 그녀가 목숨을 버리는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윤서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방울이 택시 창문을 두드렸어요. 윤서의 마음도 그만큼 어두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했어요. 호텔 옥상에 도착한 윤서는 난간 위에 서 있는 세진을 발견했습니다. 세진은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그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세진아, 내려와. 이러지 마. 윤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세진은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비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흰 원피스는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더욱 연약해 보였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세진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들려왔어요. 윤서는 천천히 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밑으로 빗물이 흐르고 있었고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세진아,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야. 내려와서 이야기하자.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더 이야기해. 내가 다 망쳤어. 내 인생도, 내 인생도. 세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윤서의 목소리는 이제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내 맹목적인 믿음이었어.
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내 잘못이기도 해. 세진은 그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복수를 예상했지만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왜 그렇게 말해?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20년 동안 난 너를 진짜로 알지 못했어. 그리고 10년 동안 도연 씨도 진짜로 알지 못했고, 윤서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아. 세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윤서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또렷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내려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가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윤서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가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세진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난간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세진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녀는 윤서의 어깨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세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얘기하자. 지금은 진실이 중요해.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비에 젖은 두 여성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소영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준비됐어요. 소영이 말했어요. 비에 젖은 채로 세 사람은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세진은 윤서가 건네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화장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세진은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윤서야, 내가 도연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는. 세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윤서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자. 난 더 이상 비밀이나 거짓말이 필요 없어.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근 삼각관계 스캔들과 세진의 거짓 폭로로 인해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어요. 윤서가 세진과 함께 입장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아무도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의 옷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소영은 그녀 옆에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윤서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갑자기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도연이 회견장 뒤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도연과 세진의 3년간 내연관계,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영상, 그리고 도연의 회사 비자금과 탈제 문서, 심지어 시아버지의 회유 음성까지 모두 공개했어요. 소영이 준비한 스크린에는 관련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도연 씨와 세진 씨의 관계는 6개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진 씨가 주장한 것처럼 제가 먼저 외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도연 씨가 세진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시면 기자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세진에게 보낸 수많은 사랑의 메시지와 미래 약속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윤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도연 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도연 씨가 회사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증거입니다. 윤서는 도연의 비자금과 탈세 관련 자료들도
공개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진은 윤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어떤 해방감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윤서가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세진 씨, 왜 거짓 인터뷰를 하셨나요?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경력, 인기, 그리고 도연 씨의 사랑까지. 하지만 이제 저도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윤서 씨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주었고 그것은 제가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도연은 기자들 사이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서, 이런 식으로 나를 망신 주겠다는 거야? 생각해봐. 이혼하면 너도 손해야. 내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해. 윤서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도연 씨.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니까요. 윤서의 기자회견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어요. 창조그룹은 주가가 폭락했고 도연의 아버지는 아들의 회장 승계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공개 사과를 했어요. 우리 아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세진은 광고 위약금과 명예훼손 소송에 휩싸였고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어요. 그녀는 언론 앞에서 윤서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세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어요. 20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윤서는 자신의 가방에서 세진이 선물했던 크리스탈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도연과 윤서의 행복했던 결혼식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윤서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윤서는 그 액자를 기자회견장 바닥에 내려놓고 가로로 꺾어버렸습니다. 유리가 금가는 소리가 나면서 사진은 절반으로 갈라졌어요.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고 그 장면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몇 주 후 윤서는 국제 아트페어에서 배신과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열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이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된 것이었어요. 윤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트페어에서 그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리에서 온 아트페어 담당자의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배님, 저와 함께 로펌을 차리는 건 어떠세요? 여성을 위한 법률 사무소요. 어느 날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선배님처럼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갤러리 일을 계속하면서도 소영과 함께 법률 상담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횡령 액수는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검찰 조사 결과 도연은 수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진은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때 세진의 테이블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TV에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세진은 모든 협찬과 광고 계약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방송사와 제작사로부터 명예훼손 소송도 당했습니다. 윤서는 가끔 세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20년 우정이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었는지. 때로는 그녀가 보낸 사과 메시지를 읽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윤서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파리 전시 오프닝 전날 윤서는 두 아이와 함께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강바람이 윤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강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갔어요. 엄마, 우리 파리에 가면 에펠탑도 볼 수 있어요? 큰아이 현우가 물었습니다. 10살의 현우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멋진 곳들을 많이 볼 거야.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7살의 여동생 수아도 신이 나서 손뼉을 쳤어요. 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고 싶어. 선생님이 거기 모나리자가 있대. 윤서는 아이들의 순수한 기대와 꿈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 더 진실된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자전거를 타며 윤서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할 차례야. 바람이 윤서의 머리카락을 더 세게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지만 윤서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압력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삶,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었어요. 윤서와 아이들은 자전거에서 내려 강변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윤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고 현우는 돌멩이를 강물에 던지며 놀았어요. 엄마, 행복해요? 현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는 행복해. 너희들이 있으니까.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엄마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의 복잡함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사랑만큼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윤서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배신은 사랑하는 이의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며 불행 속에 머무르는 일이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 있었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한 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홍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강물은 그 색을 고스란히 담아 흘러갔습니다. 윤서와 아이들의 실루엣이 석양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배신보다 무서운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이니까요. 윤서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부당한 상황에 당당히 맞서는 법을 보여준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 그것이 윤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파리의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이었어요. 윤서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